네, 안녕하세요. 제로민입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3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공공기관 전산직 상황별 준비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직자, 그다음 비정규직 인턴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영상은 되도록이면 다 끝까지 천천히 좀 고씹어 가면서 좀 보셨으면 저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이제 공공기관이 좀 뭐 감축이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뒤숭숭해질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그렇게 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기관 전산직의 좀 채용 트렌드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바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전산직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은 이제 인원이 좀 감축된다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뭐 신규 채용을 덜하는 방식으로 총 인원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공기관별로 직무 관련 필수 인력이 아니라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 네, 이런 분들이 약간 다시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산직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영, 경제 이러신 분들은 인원이 완전 막 그 반토막이 난다든지 아예 뭐 이제 채용을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공기관별로 직무 관련 필수 인력이 아니라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부터 먼저 영향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산직 직무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계가 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로미님 인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올해도 사실 인원을 전산직 인원을 딱 보면 재작년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전산직은 많이 안 뽑아요. 뭐 몇천 명씩 뽑는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백 명씩 뽑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땡땡명 아니면 땡명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당하게 좀 이미 적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제 별로 이제 직무 관련 필수 인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딩 테스트가 전산지 쪽에 코딩 테스트가 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코인 테스트를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왜냐? 내가 목표하는 그 산업군에서 한 개 기관이라도 코딩 테스트를 봤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내년에는 무조건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코딩 테스트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네카라쿠베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에서 이제 구현하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딥하게 좀 나오고 약간 좀 챌린지 형식으로 좀 나오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자를 가지고 뭐 치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DFS 아니 BFS라든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그 이진 탐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난이도로는 완전 코딩을 모른다고 쳤을 때도 한두 달이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수준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코딩 테스트를 난 안 해. 난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이제 무서워하시고 그냥 피하시면 사실 모든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코딩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터링 되고 그다음에 막 지원 안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도 블루오션이 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는 한전 KDN하고 그다음에 이제 콘테스트 이제가 도입한 기업들이 뭐 코스콤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좀 경쟁률이 좀 낮았죠. 그래서 약간만 준비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합격률이 매우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뭐 인프런이나 뭐 제가 광고는 아닙니다. 뭐 인프런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 가 보면 코딩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2023년에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최 2일에서 이제 요거는 꼭 무조건 이제 챙겨 가셔야 되고요. 140여 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몇 월에 채용한다, 몇 월에 채용한다. 우리는 땡땡명 채용한다. 우리는 전산직을 뽑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요것은 되도록이면 꼭 참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참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계획을 간단하게 세우고 나서 이 해당되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나오는 브로셔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픽스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 1월하고 2월인데 그때 준비하면 2월인데 지금 2달 동안 내가 기본적인 내가 이제 스펙을 쌓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뭐 2달이면 뭐 해커스나 뭐 이런 데 다니면 금방 800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지금 이 시점에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월 30일하고 2월 2일날 그 준비하고 이제 개최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야 되는 예비 공공기관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삼성 전 계열사 사장단 6년 만에 긴급 회의라고 뭐 위기 상황,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발췌한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경제 전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경쟁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예, 떨어질 거예요. 경쟁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진짜 완전 뭐 문제가 심한 건데 경쟁 성장률이 아니 경제 성장률이 좀 낮다는 것은 신규 채용이나 아니면 그 기업체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자 증감도 그렇게 좀 많지는 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건데 일단 경제가 내년에는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언론이나 뭐 경제 신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지금 막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것은 좀 사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병행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또 옛날이에요. 옛날 98년이죠. 우리가 1997년도에 어떤 걸 겪었죠? IMF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감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에는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뭐 산업에도 뭐 흥망성쇠가 있죠. 산업에도 뭐 흥망성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도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보통 주식 같은 것도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죠. 원래는 올라가야 되죠. 예, 코리안 디스카운트 빼고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항은 어떻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 해당의 영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감축을 했었어요. 공무원하고 공공기관을 감축을 했었고 뭐 사기업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좀 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도 뭐 IMF 지금까지 뭐 외환 보유고가 이제 그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막 심각하게 IMF 정도의 뭐 경제 위기가 막 닥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는 다들 이제 예상을 하시니까요. 근데 과거를 보면 97년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 종합 대책이라고 해놓고 여기에서도 행정지원 인력 1만 명 감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 인력 이 여기에서 나오는 행정지원 인력이 단순한 지금 우리가 얘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한 그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뭐 이거 다 축소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10년 뒤에도 보면 또 경제 위기가 나와요. 예, 2009년. 그래서 이때도 보면 공기업 선호도는 상승하면서 정체로 보인 대기업을 역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는 또 공공기관의 이제 취업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한번 닥치면 이제 또 올라와요. 예,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박터지겠죠. 그래서 내년 이 시점이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어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진짜 박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넘어오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막 도래하진 않, 경제가 나빠지지만 그 밑에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잡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 하신 분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2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공무원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말씀하셔요. 지금처럼 막 몇백 대 일 해고 막 살인적인 경쟁률을 가지고 뭐 이제 그 임용이 되고 이제 이런 시점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과거는요. 예전에는 공무원 말고 대기업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갔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금 이자가 엄청 높았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투자의 시대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흐름을 알고 있어서 그 해당되는 흐름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진도준이처럼 뭐 물주기를 바꾸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강해야지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사회 경험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물줄기를 좀 바꾸기 어렵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물줄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항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학생신 분들은 자 기본 스펙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제 그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뭐냐면 공공기관에 간다라고 생각만 하고 나서 자료 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토익 850 무조건 정처기 무조건 컴활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 이제 한번 산업군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요. 자 이렇게 되면 가성비가 있는 취업 준비를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기관 입사를 할 때 모든 자격증이 다 있으면 당연히 완벽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취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년 늦고 2년 늦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연봉으로 칩시다. 자, 연봉 기본적으로 그냥 뭐 4, 5천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내가 근무를 못하면 4, 5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요 1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가 사회생활을 가면 이제 사회생활에 들어가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까지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스트렝스 100, 그다음에 인트 100, 그다음에 덱스 100, 뭐 바이탈 100 이렇게 100 찍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얻어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0 찍어서 입사한 사람하고 내가 정확하게 준비해서 타겟팅을 맞추고 준비한 사람하고 취업 준비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스펙을 준비하시기 전에 목표 산업군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표 산업군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험 정리를 꼭 하세요. 경험 정리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도 3학년이신 분도 있고 4학년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4학년이신 분들은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토익 점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졸업을 좀 유예를 해놓고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이제 갖춰놓고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챌린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혜택도 많습니다. 뭐 신문도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제가 이제 그 땡땡 신문 그 경제 신문 구독하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인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이신 분들은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졸업 작품 아니면 논문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실 건데 자, 여기서 추천드린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내년에 내가 졸업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목표하는 그 산업군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은 약간 좀 클론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같이 경험을 하시면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과 동시에 토익하고 그 다음에 정처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타겟팅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당 산업군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내가 금융권 갈 건지, SOC 갈 건지, 아니면 환경 갈 건지, 아니면 뭐 금융, 뭐 보건 이런 거 갈 건지, 예, 거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기업의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바로 필기 전형을 준비하시기보다는 이분들은 기본적인 스펙이 된 상태에서 필기 전형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하는 그 기업의 서류 전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판단해보고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펙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라는 기관이 있어요. 자, A라는 기관이 있는데 정처기는 들어가 있는데 한국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점이 뭐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굳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는 않고 NCS하고 기본적인 전공 필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무작정 스펙을 준비하지 마세요. 제발. 친구 따라서 가지 마세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친구 따라서 강남에서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되죠. 네. 그래서 무작정 스펙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직무 위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경험이 충분하면요. 내가 대학교 때 안 놀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하고 뭐 인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제가 내년에 좀 추천드린 것은 공격과 사기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공격과 사기업 같이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무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하면 사기업 준비는 끝난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뭐 SK에서 나오는 그런 직무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에서 나오는 직무 능력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NCS를 준비하시면서 같이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하고 해당되는 직무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야지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도 직무가 있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직무도 사기업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웹 개발했다, 내가 뭐 인베디드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소서 작성하다가는 A라는 사기업이 있었을 때 그 해당되는 직무가 매칭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내가 과거에 놀지 않았다면 그거는 충분하게 가능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경험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자, 취업 준비생분들 졸업을 하셨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급해하고 무조건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말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중소기업 가야지, 뭐 중견기업 가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뭐 제가 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는 뭐 나쁘다고는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1년 동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20대의 1년은 40대의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경험과 내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목표하는 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네. 자, 스펙 등 직무를 못 정한 경우에는 대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생 준비 방법을 통해서 같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1월 내에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면 1월 내에 정해야지 내가 1월 30일하고 2월 2일 날 그때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있죠. 그때 한번 더블 체크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좀 정해야 됩니다. 저는 뭐 개발이 싫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빅데이터에서 분석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인프라 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직무를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은 시험 준비생분들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완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조건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기본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 조건.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그냥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급받고 바로 서울역에서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격증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해당되는 그 교차로나 아니면 신호 체계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펙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완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네, 완성이 안 돼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안 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죠. 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 정보 처리 기사 빨리 따야죠. 근데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야, 그럼 제로민이 야, 취업 준비생 나 졸업생 했는데 어떻게 대학교 4학년 때 할 수가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안 따고 졸업하고 나서 딴다?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공공기관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공공기관 가야지. 아니면 공무원 준비하다가 좀 보니까 좀 뭐 국어하고 영어 어렵다. 뭐 똑같은 전공 공부했는데 공공기관 있네. 오케이 준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조건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 공부와 NCS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시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시간을 나한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NCS하고 필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 경험이 충분한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을 병행을 하셔도 됩니다. 취업을 이제 병행이라는 것은 네, 사기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기업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분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직자, 현직자이신 분들은 퇴사하지 마세요. 퇴사를 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밖은 추운 게 아니라 얼어 죽습니다. 퇴사하지 마세요. 절대. 네.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공부 시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최대한 아끼세요.
점심시간 졸려도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출근 전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퇴근하고 스터디 카페 가야죠. 왜냐면 내 인생을 위해서. 네, 이렇게 공부 시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퇴사하시면 안 돼요. 퇴사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 돼요. 잠을만 줄이면 돼요.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채용 시기가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배팅을 하기에는 내년에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위험한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내년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퇴사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공부 시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퇴사하고 준비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년에는 진짜 뭐 없어요. 진행했던 업무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직 현직자이신 분들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내 직무를 잘 맞춰서 그 직무에 대해서 가시는 분들은 진행했던 업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피봇이라고 해서 나는 이 직무를 했는데 다른 직무로 피봇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 기관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통 그 이직 현직자이신 분들은 3년 미만하고 6년 미만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3년 미만은요, 그냥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보통 신입사원 꼬리딱지를 떼는 게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입사원이야, 신입사원. 이러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직무를 피봇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내가 다른 쪽에 가서도 그 해당되는 경험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6년 되신 분들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오래됐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신입 직원이 아니라 거의 경력직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피봇을 하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채용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쪽은 석박사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이 7년 이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특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러신 분들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계산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내가 받는 연봉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가시면 사기업에서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연봉이 깎이겠죠. 그래서 그 시기하고 내가 정년까지 갔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내가 지금 있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건강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내가 정년까지 가냐 아니면 내가 사기업에서 지금까지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냐,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 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신 분들도 진행했던 업무를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직 현직자이신 분들은 가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경험은 아닙니다. 경험은 충분해요. 이미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도 얘기하기도 엄청 좀 능수능란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NCS하고 필기에서 우두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NCS하고 필기하고 붙으면 면접에서 합격할 확률이 일반 취업 준비생보다 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 현직자이신 분들은 시간을 쪼개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버스 타고 출퇴근했을 때 스마트폰에 사진을 항상 찍었어요. 무슨 사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NCS하고 전공책 그거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퇴근하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러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사진이 다 문제집 사진밖에 없어요. 문제집 사진밖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됩니다. 무슨 책 가지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직 현직자이신 분들은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아니면 패드 찍어가지고 출퇴근할 때마다 문제 풀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시면 퇴사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서 하시는 거지.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견주직하고 인턴이신 분들은 제발 이제 인턴은 최소한 직무와 관계된 인턴을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전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산 개발 관련된 인턴을 하셔야 되고, 인프라 관련하면 인프라 관련된 인턴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전산직인데 사무 인턴이라든지 행정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인턴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먹을 그게 없어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이직 형직자처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턴 하고 나 인턴 더 좋죠. 왜냐면 딱 9시부터 6시 딱 퇴근하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인턴을 근데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인턴을 무조건 해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정하고 경제하고 경영이고요. 우리 같은 전산직 기술직은요, 인턴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턴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입사해서 뭐 얼렁뚱땅 하면 한 달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일을 시킬까요? 안 시키죠. 왜냐면 서비스 장애나면 어떡하려고. 그 윗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안 시켜요, 일을. 그럼 뭐 시키냐? PPT 만들기, 엑셀 정리하기. 아니면 문서 세절하기. 그런 것도 시킵니다. 거의 한 달.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턴들은 월차가 있기 때문에 월차 딱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되돌아봤을 때 아, PPT 하나 만들었구나. 아, 뭐 그냥 뭐 이것저것 조금 했구나.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공공기관 인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공공기관 인턴이에요. 하지만 사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뽕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진짜 시켜요. 업무를 시키고 산출물을 나오게 합니다. 자, 그건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인턴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계약직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을요. 그것은 무조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직은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턴으로 하는 거랑 계약직으로 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그 콤보 박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취급 자체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지 내가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무시하지 마시고요. 좀 곱씹어 보시면서 내년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년 준비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내에 세우셔야지 1월 30일 날, 2월 초에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전략이나 아니면 내가 2월 달에 뭘 해야 되는지 4월 달에 이 해당되는 기관이 채용하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꼭 참고를 하셔서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긴 강의 좀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다 취업을 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취업을 하셨어요. 다 취업을 하시고 다 좋은데 가셔서 또 이직하고 또 뭐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이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절대 다른 거에 대해서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를 하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접속 코드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바쁘지 않으면 그 전산직 관련이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서로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무료 자료를 받아가시고 좋은 의견 교류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